여러분, 지난 20년간 반도체 시장을 지배했던 단 하나의 규칙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누가 더 작게 만드나 였습니다. 그런데요,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규칙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거죠. 누가 더 잘 연결하고 더 높이 쌓아 올리는가. 오늘 바로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왕자를 노리는 한국의 기술거인들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동안 죽어라 팠던 미세화라는 외길에서 이제는 첨단 패키징이라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로 갈아탔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자, 그럼 그 고속도로 위를 쌩쌩 달리는 선수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거대한 재설계, 부재는 더 높은 마찬로에서 서로 연결된 메가시티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가 요구하는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기존 반도체 설계 방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예 판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예전 경쟁은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냥 혼자 우뚝 솟은 마철루를 누가 더 높이 짓나? 딱 그거였습니다. 무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트랜지스터를 어떻게든 작게, 더 작게 만들어서 집적도를 높이는 데만 목심을 걸었죠. 하지만 이제는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빌딩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묶어서 거대한 메가시티를 만드느냐, 바로 이 싸움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해졌을까요? 네, 범인은 바로 AI입니다. 이 AI가 요구하는 대규모 병렬 처리라는 게요, 기존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의 쓰나미를 만들어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더 큰 100층짜리 빌딩이라도 그 도시로 들어가는 도로가 꽉 막혀버리면 그 빌딩 아무 쓸모 없잖아요? 딱 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꽉 막힌 데이터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등판한 첫 번째 구원투수, 바로 HBM 고대역풍 메모리입니다. 이건 뭐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AI라는 거대한 엔진에 피를 공급하는 대동맥, 딱 그겁니다. HBM의 원리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존 D램이 단독주택처럼 옆으로 쫙 펼쳐놓는 거였다면요, HBM은 아예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 층마다 TSB라고 부르는 초미세 고속 엘리베이터를 뻥뻥 뚫어서 데이터가 GPU까지 최단 거리로 거의 뭐 순간이동하듯이 이동하게 만든 거죠. 이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기존 메모리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그냥 졸졸 나오는 수준이었다면 HBM은요, 팔당댐 수문을 전부 열어젖혀서 물을 그냥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량이 챗 GPT 같은 거대 AI를 움직이는 진짜 힘인 겁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 HBM이라는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핵심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한미반도체의 TC본더라는 장비인데요. D램칩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아주 정교하게 딱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현재 HBM 시장의 최강자인 SK하이닉스 생산 라인의 핵심이 바로 이 장비입니다.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71.2%. TC 본더 시장에서 한미반도체의 글로벌 점유율이 이 정도예요. 이건 단순히 1등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사실상 대체 불가능하다, 독점적인 지위를 완벽하게 굳혔다고 봐야 합니다. 자, HBM으로 데이터 고속도로는 시원하게 뚫었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 도로를 깔 단단한 땅, 즉 지반이 필요하겠죠. 바로 다음 혁신, 유리기판입니다. 더 커지고 더 강력해지는 AI 칩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토대가 되는 기술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왜 갑자기 유리예요? 수십 년 동안 플라스틱 기판 잘 써왔잖아요. 도대체 기존 플라스틱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걸까요? 문제는 바로 뒤틀림, 영어로는 워피지 현상 때문입니다. 이 플라스틱 기판이라는 게요, 칩이 점점 커지고 뜨거워지니까 얇은 종이처럼 쉽게 휘어버리는 거예요. 평평해야 할 도화지가 막 구겨져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정밀한 회로를 그리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유리는 어떻죠? 극도로 단단하고 평평하고 열에도 강하죠. 차세대 칩을 위한 그야말로 완벽한 캔버스가 되어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 미래 기술의 최전선에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세계 최초로 미국의 양산 공장을 짓고 있고요. 필옵틱스는 유리에 초미세 구멍을 뚫는 핵심 레이저 장비를, 또 캠트로닉스는 이 구멍을 화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다듬는 식각 기술을 담당하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K 유리기판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정말 노련한 투자자들이라면 바로 이런 기업들에 주목하죠.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으로 아주 강력한 해자를 쌓아올린 기업들. 바로 보이지 않는 챔피언들입니다. 먼저 HSPSP. 이 회사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만듭니다. 반도체 내부의 미세한 흠집을 치료해주는 필수 공정인데 경쟁사가 아예 없어요. 독점이죠. 다음은 솔브레인. 3D 낸드를 수직으로 높이 쌓을 때 딱 원하는 부분만 정밀하게 깎아내는 핵심 식가객을 독점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점점 얇아지는 HBM 웨이퍼를 물리적인 충격 없이 레이저로 슬쩍 잘라내는 스텔스 다이싱 기술의 최강자고요.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수백만 개의 핀으로 완성된 칩의 분량을 최종 검사하는 테스트 핀 시작의 절대 강자입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AI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주인공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현재의 판도를 봤다면 이제는 미래의 기회를 살짝 엿볼 차례입니다. 키워드는 SOCM. 반도체 제왕 엔비디아가 AI PC 시대를 열기 위해 던진 새로운 승부수라고 할 수 있죠. 소캠은 어떤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새로운 메모리 규격, 즉 표준의 이름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노트북 같은 데 들어가는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LPDDR 있잖아요. 이걸 이제 사용자가 직접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메인보드에 아예 납땜이 되어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꿈도 못 꿨는데 그 한계를 깨부순 거죠. 이 표에서 딱 한 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핀 개수. SOCM은 기존 노트북용 메모리 SODIM이 260개 남짓한데 비해 거의 700개에 가까운 핀을 가지고 있어요. 핀이 많다는 건 뭐다? 데이터가 오가는 길이 그만큼 넓다는 뜻이죠. 이게 바로 온디바이스 AI, 즉 PC 자체에서 AI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엄청난 대역폭을 확보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업계의 황제 엔비디아가 이 표준을 강력하게 밀고 있다는 점이죠. 이건 뭐 미래 가치를 보증하는 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와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새로운 지형도 위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최종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핵심 전략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들을 덧받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즉 생태계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HSP처럼 이 회사가 문 닫으면 산업이 멈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기술적 해자, 이걸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마라톤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긴 호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가슴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는 오늘 당장의 시장 점유율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노련한 투자자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내일의 병목 현상을 풀어낼 독보적인 기술력에서 진짜 미래 가치를 찾아냅니다. AI가 반도체 시장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과거의 지도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지도를 향하고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그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